국어 대가리 본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문 읽기 전에 잠시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창고에 관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창고는 인물들이 사는 삶의 공간이자 세계 속에 있지만 그 세계와 단절된 공간입니다. 주인공인 자항과 기임은 이 창고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자항은 이 세계에 만족하지만 기임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 창고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확인해 보시면요. 두 명의 창고직인 자항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성격도 드러나는데요.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항과 달리 기임은 이 일에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항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죠.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는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달인과의 만남에 보다 열중하고 있고요. 기임은 창고를 나가고 싶어서 달인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를 자항이 알아채고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창고 밖으로 상자를 옮기고 있던 자항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항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가 말합니다.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이때 편지는 아마 상자가 뒤바뀌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창고지기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항은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 운전수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자항을 말립니다.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산업사회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인물로 이 글의 주인공들을 볼 수 있겠죠. 자신이 상자를 옮기기는 하지만 어디로 운반되는지 그 상자가 무엇을 만드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운전수가 알고 있는 것은 이를 접수하는 접수반장 외눈깔과 이것을 다시 분배하는 딸기코 둘뿐이죠. 심지어 딸기코와 외눈깔도 이 운전수가 붙인 별명이에요. 진짜 이름은 있겠지만 그들이 자신을 노름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로는 별명으로만 소통하고 있죠. 더구나 그 둘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글의 인물들을 어떻게 호칭하는지에 따라서도 우리는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명으로 부르는 딸기코 외눈깔, 혹은 하는 일로 이름을 대신하는 운전수, 성씨만으로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 장, 김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과 개성을 잃고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운전수의 말을 듣고도 자항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억지로 운전수에게 편지를 손에 쥐어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고 해요. 상자가 뒤바뀐 사실을 상자 주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운전수 말합니다.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 맨 나중엔 주인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거지?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또 큰 착각이라고.
부속품이 든 상자들 말이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누어지거든. 결국 상자 주인에게 편지가 도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항은 결국 한 곳으로 모아지는 거 아니냐고 묻지만 운전수는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려 합니다. 결국 이 편지는 주인에게 전달될 수 없으니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항은 그래도 상자 주인에겐 알려주어야 한다며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만드는 건지도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 멀리서 듣고 있던 다링은 굉장한 기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상자 안에 든 것이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신기한 기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분명 이득이 될 거예요. 하지만 폭탄이라고 본다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유익한 물건인지 아니면 해로운 물건인지 실제 사회의 본질적 모습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항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 자체는 어쩌면 무의미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뒤바뀐 상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운전수 역시 이런 상황에서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상자 하나쯤은 틀렸다고 안절부절 못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아무것도 모를 바엔 그냥 덮어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항은 물러서지 않아요. 서류를 들먹이면서 이 서류를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서류를 신뢰하고 있는 자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운전수는 이렇게 말해요. 서류? 그거 바보들만 믿는 거야.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 버젓이 살아있는 우리 아내. 사실 옛날에 죽었거든. 근데 내가 사망신고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 뿐이라고. 그냥 상자나 옮겨. 이렇게 보면 자항에게 서류는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었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이었지만 운전수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자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항은 편지를 주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죠. 그리고 한편에서 김은 다린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그래, 함께 가 살기로 했어. 무조건 다 가져가요. 아니야, 반절만 내 것인걸. 욕심쟁이 다링은 가지고 있는 살림도구 모두를 가져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김은 그동안에 함께 생활했던 자항에 대한 배려심으로 반절만 내 것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짐가방에 담겨있던 물건들을 꺼내 놓으면서 앞으로 혼자 쓸쓸히 남을 자항을 배려하고 있죠. 그리고 막상 떠나려고 하니 조금은 서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항과의 이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창고박 생활에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던 기임은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창고를 떠날 결심을 합니다. 창고에서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운전수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듯이
창고 밖의 세계도 그닥 희망적이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항은 기임을 껴안습니다. 가지마!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기임은 이젠 더 이상 창고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창고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염려하는 태도들을 보여줄 거예요.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고 자항은 기임에게 북어대가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항상 자항이 술 마신 기임에게 북어국을 끓여주던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둘은 성격이나 가치관, 삶의 태도는 좀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꽤 많은 우정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창고 밖으로 기임은 떠나갑니다. 저 멀리 기임의 환호성이 들리죠. 너무 기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희망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창고는 조용해집니다. 창고의 안과 밖의 대비를 통해서 자항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부각시키고 있네요. 자항은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으로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지켜봅니다. 창고에 혼자 남겨진 자항은 허전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던 과거와는 달리 어쩌면 자신의 신념은 그릇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혼란스럽고 허무했겠죠. 이런 자신의 생각을 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말해보렴. 내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보면 자항은 이전에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어 대가리를 바라보며 마치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죠. 말이 없는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자항은 다시 마음을 되잡습니다.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그리고 다시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합니다. 혼자 남은 자항과 식탁 위에 남은 북어 대가리. 원래 있어야 할 몸뚱아리는 상실한 채 머리만 남아있는 모습이었었죠. 이는 실천력이나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만 남은 북어 대가리는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는 자항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향성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항은 그동안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창고 안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죠.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는 헛된 것일 수 있다는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 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자항, 분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항은 북어 대가리를 느끼면서 회의감을 느꼈었지만 결국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죠. 전체적인 줄거리와 인물의 성격,
그리고 상징적 소재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국어대가리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